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은 간단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정적분을 물어봤는데 적분할 수 있는 가를 질문 던지는 거니까 적분 열심히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x 3x 제곱을 적분하겠다. 그럼 이제 x 세제곱이 되겠죠. 자, 적분 구간 0부터 2 나왔고요. 대입해 주니까 8 마이너스 0 처리된 거니까 자, 답은 8 되는 간단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답게 기분 좋게 스타트 끊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속도를 구해달라. 그럼 어떻게 되죠? 위치하고 속도하고 가속도하고 뭐 이런 사이에 이제 관계가 되는데 이런 관계가 지금 뭐 해주면 되죠? 자, 미분해 가면 되는 거죠. 자, 시간에 따른 자, x의 변화다 이렇게 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t-6 처리가 되겠고요. 자, 시각이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제 t에다가 3을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6-6 이렇게 처리해서 자, 속도가 0 되는 자, 속도가 0 되는 거니까 뭐 진행 방향을 바꾸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속도가 0이다. 예,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흐름틀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 관계 자, 미분해 가면 되겠고 반대의 과정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적분 과정이 되겠죠. 자, 확실하게 좀 학습 잘 돼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다음 함수 fx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f형 주어져 있을 때 f1 값을 구해달라. 부정적분을 물어본 거죠. f 프라임 x 이 부분이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fx를 구해달라. 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부정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f0은 2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자, 이 c 값을 처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f1을 구하게 되면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c 값이 2였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1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는 3분의 4 답이 이제 3분의 4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3번까지도 이렇게 특별한 이론들이 나온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을 점검하는 그런 형태니까 예, 실수 없이 정확하게 답을 좀 잘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속도가 주어졌군요. 자,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가 6일 때 양수의 값을 구해달라. 자,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움직인 거리.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속도를 자, 적분을 해가면 되는데, 자, 그냥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해서 적분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런 넓이들을 이제 구해가는 거죠. 넓이들을 자 그림에서 구해가는 거니까. 자, 위쪽에 있는 넓이는 2분의 1의 삼각형이니까 그냥 구하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a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요 2분의 1의 아랫부분 밑변 길이 1. 자, 높이를 또 다시 a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 더하기 2분의 1a 이렇게 처리돼서 전체적으로 2분의 3a가 되죠. 된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 6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a 값은 가볍게 4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 항목들은 뭐가 있죠? 자, 문제에서 볼 때 움직인 거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절대값 돼야 된다 이런 항목이 중요하겠고, 자, 우리가 위치를 물어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위치를 물어봤었으면 자, 이런 부분은 그냥 정적분해는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위치냐 움직인 거리냐 절대값 해서 처리해야 되는 이 과정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자, 큰 실수 없이 작풀이 잘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좀 더 또 현명하게 직접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센스 있게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넓이를 구해가는 부분이 좀 센스 있게 잘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정적분 또 정적분. 자, 근데 이제 dy 이렇게 되는데 y값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은 좀 다시 바꿔 써야 되겠습니다. x-3 x제곱 dx 이쁘게 써져 있는데, 자, 범위가 2부터 이건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0부터 2 이렇게 그걸 좀 바꾸는 게 좋겠고요. 여기도 좀 x-3분의
9 이렇게 처리해서 dx 이런 형태로 가는 게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요, 적분 구간, 적분에 대해 변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아지는 거니까 이제 함수를 결합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0부터 2까지. 분모가 통분이 이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곧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인수분해에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습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됐습니까? 산수 과정을 매우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리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적분 구간 0, 2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대입하면 4니까 2 되겠고, 대입하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8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8 있겠죠? 네. 자, 이 문제는 저 뒤쪽에 있는 이 식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마이너스 된 부분이 하고, 그다음에 dx 형태로 해서 문자를 이렇게 바꿔간 요 과정을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느냐, 그 부분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익숙한 자연스러운 그런 풀이 형태로 좀 근접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핵심적인 요소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효율적인 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리미트 인티그랄 적분까지.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큰 형태적으로. 자, 더군다나 이제 적분 범위에 변수 x가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이제 식 형태를 조금 x가 2로 접근해 갈 때, 이 x제곱 이 부분을 분모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게 복잡한 이 식 이런 부분 그냥 ft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게 더 효율적으로 식 형태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걸 또 형태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x-2, x 플러스 2, 자, 이 부분은 자, 적분한 라지 fx를 좀 이용해서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뭐하고 관련있죠? 도함수 정의하고 관련된 미분계수 정의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를 대입해 주니까 뒤쪽 부분은 4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f'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다시 생각하면 이제 f2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쉽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주어진 함수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 보니까 4, 2, 8에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4, 30이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 3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답 처리는 잘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이제 문제 형식을 좀 파악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인테그랄의 변수 x가 있으면 결국에는 미분하고 관련돼 있는, 즉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도함수 정의하고 관련돼 있는, 미분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즉 도함수 정의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돼가는 건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좀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선생님처럼 써서 이제 분해 이렇게 나누기 하는 이 형태를 보는 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함수들, 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f라는 그런 함수를 좀 생각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의 형태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 요소 됐습니까? 좀 그럴싸하게 좀 잘 처리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잘 익혀서 확실하게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주어진 게 아니네요. 완벽하게 알아야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인데, 자, 요게 함수 안에 이제 인테그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면 좋을까요? 자, 2까지 돼 있는데 여기 인테그랄 이런 부분들 이거 뭐 잘 모르니까 이 값을 그냥 a 이렇게 좀 치환한 모양을 보게 되면 함수식 형태가 자,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곳에 이제 f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을 이제 t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3t 제곱 마이너스 4t 그럼 2a 이렇게 이런 모양을 보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적분하겠다. 적분한 결과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놓은 거죠? a 이렇게 놓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되겠죠? 자,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a t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0부터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사실 0부터 1까지 다 항씩 적분하게 될 땐 적분할 때 여기 계수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곧바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지금 잠깐 좀 머뭇거렸는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 값은 마이너스를 이항시켜서 플러스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함수식이 완성된 거죠.
함수식이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f-1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3 되겠고 플러스 4가 되겠고 그 다음 계산 결과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7에다가 결과 9가 되겠군요. 9 이렇게. 자, 맨 처음 스타트할 때 문제 유형 파악에 의해서 이렇게 치환해 놓은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곳이 이제 정적분이라는 사실이죠. 정적분 하게 되면은 이 계산 결과는 항상 이제 값으로 결정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a 이렇게 잠시 치환한 형태로 놓는 이 부분이 문제 fx의 형태도 알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이제 대입하는 형태가 되게 되면 연산에 의해서 a 값도 구해가는 재밌죠? 자, 이런 할 때 아주 자칫 잘못하면 뱅뱅뱅 돌아가는 그런 형태처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치환하게 되면 문제 유형 파악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간다. 그냥 그래프갱을 열심히 알아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를 하려면 그래프갱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미분부터 시작합니다. 3, 4, 12, 마이너스 12, 자, x 세제곱 12, 그 다음에 x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x 제곱까지 공통 튀어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12, x 제곱에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재밌습니다. 그죠? 제곱차가 3차인데 중근에 근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근 하나 갖고 3점수가 음수죠. 근 하나 갖고 그다음 중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중근 형태에서 그 값을 갖는 좌표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4참수를 그려가야 될 때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이거 플러스라는 거니까 이제 증가함수를 열심히 그려가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 함수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이곳에 이제 0이 생기겠고 이곳에 이제 값이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죠. 자, 1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알아들 봐야죠. 자, 알아봐야 될 좌표가 그렇다면 f-1은 확실하게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자, 그 다음 이제 f-2하고 f1에서 자, 어떤 값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처리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4, 그 다음 플러스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 결과가 8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가 엄청 커집니다. 와, 16에 마이너스 48까지 갑니까?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8, 32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 됩니까? 이 숫자가 여기 이제 부가 좀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다 39에 그럼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F2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니까 0 되겠죠. 자, 그렇다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8, 최소값 마이너스 9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때 최대 최소를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럼 마지막에 답해서 마이너스 1은 문제가 없고 그 앞에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최대 최소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는 그래프갱을 알아달라. 그 다음 이제 물론 이제 범위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자, 미분에서 극각가는 좌표 확실하게 좀 마이너스를 극각가는 증가, 그 다음 이제 감소, 증가하려다 계속 감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그 다음 제한 변역 표시 됐죠? 그래서 좌표를 알아가야겠다. 마이너스 1 최대 확실한 거니까 계산 정확히 잘 해주면 되겠고 두 개가 비교해서 그 중에 이제 최소를 찾아가겠다. 이런 형태의 최대 최소 문제를 물어보면 항상 그래프 개형을 이제 정확하게 잘 표시해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이런 관점 정확하게 갖고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식을 갖고하는 모든 정수 a 값을 구해달라. 그렇습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 빼기 저는 a 이렇게 이항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 미지수가 따로 있는 게 좀 보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하고 y는 이꼴 a하고 두 함수 사이 관계. 자, 이렇게 되면 이쪽이 이제 함수 자체가 깔끔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 기형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려갈 수 있거든요. y 프라임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x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구조.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란 얘기는 자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그려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쪽 좌표가 하나는 0, 이쪽 좌표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함수 값은 이제 좌표를 대입해주면 그러니까 0을 대입해주니까 3 이렇게 가볍게 끝나고 2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2를 대입하면 8, 4, 3 마이너스 1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형태에서 자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을 갖겠다라고 돼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면 되냐면 자 바로 이 a 값 자체를 우리가 가운데다 이렇게 쭉 그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a를 조절에 의해서 출제자가 이제 뭐 근이 두 개다, 한 개다, 뭐 세 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a 값은 자, 마이너스 이 값보다는 커야 되겠고 이 3보다는 작다 이런 형태가 되면 자 a 값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근데 정수의 합이군요. 아 이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사이의 정수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0, 1, 2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합해달라. 그러니까 3을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 답 처리해가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맨 처음 접근법. 자 상수항 부분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을 때 미지수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간다는 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접근해가는. 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깔끔한 그래프를 그리고 A를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을 조절에 의해서 우리가 근계수를 판단한다. 됐죠? 접근하는 방법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시면 많이 보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와 gx 와우 4참수로 주어져 있네요. 이 두 함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커야 되겠다. 그럼 뭘로 해야 되죠? fx 빼기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 빼기 gx 자 이항시켜서 계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이항시키니까 딱 x 4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이 좀 사라지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4a 세제곱 x 플러스 3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함수라고 좀 놓고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개념을 풀면 되겠습니다.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h'(x에서 그래프 개형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4x 세제곱이 되겠고요. 4 바깥으로 쭉 공통으로 튀어나가니까 뭐가 되죠? a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x-a 이런 형태로 그죠? 0 되는 좌표가 하나가 되겠네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제곱 이 부분은 뭐 0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x는 a에서 자 극각가는 좌표가 하나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간다라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좌표가 뭐가 되겠다? a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그럼 좌표를 좀 알아봐야죠. a 4제곱 그 다음에 빼기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써볼까요? 마이너스 4a 4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3 마이너스 3a 4제곱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작은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되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3을 약분하고 a 4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달라 이런 뜻으로 바뀌는 거겠고 a제곱 플러스 1에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것도 항상 양이니까 부등호에 관련 없으니까 이 부분을 풀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최종적인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맨 처음 제 접근법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놔서 근데 이게 이제 4차 결국은 이제 4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달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역시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 개형을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분에서 최소값 갖는 극소값이 지금은 최소값이 되는 이런 모양에서 최소값을 열심히 구했는데 이 결과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전체의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좀 간단한 연산을 좀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없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론이 좀 깔끔하게 잘 적용된 그런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해서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보다 연속인 두 함수 fx, gx가 다음 식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오호 fx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fx는 뭐가 되죠? y축 대칭. 자
이런 형태의 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와 이건 또 이렇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튀어나온다. 그럼 gx는 그럼 뭐가 되죠? 원점 대칭이다. 이런 형태, 이런 성질을 갖고 있겠다. 메모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정보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결과가 4가 나온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 조건을 이용하면 2까지 여기 적분하게 되고 y축 대칭인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결과가 4가 되겠다.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 모양을 잘 모릅니다. 다음 gx에 대해서도 정보가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입니다. 와, 식을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gx로 바꾸게 되게 되면 위끝 아래끝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쪽에 정적분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러면요 0부터 3까지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원점 대칭이면은 자 부호가 반대되니까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겠죠. 자, fx, gx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얻어냈습니다. 자, 무엇을 풀라고 했습니까? 0부터 3까지 2fx 마이너스 3gx 이런 결과를 계산해 달라.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배의 0부터 3까지 fx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 마이너스 3 0부터 3까지 gx 이런 걸 이제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계산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0부터 3까지 계산 결과는 4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8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2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문제. 있어야 됩니다. 5번에 있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처리해가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정리되어 있다면 이제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이제 금방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요 주어진 식, 이런 거는 이제 y축 대칭이다. 자, 이런 식, 이런 형태는 원점 대칭이다. 확실하게 우리가 학습을 잘 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우함수, 기함수 이런 표현도 좀 사용을 할 텐데, 자, 지금 y축 대칭, 원점 대칭 의미 자체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 부분을 이제 가를 결합해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범위 나왔을 때 y축 대칭이니까 0부터 2까지 범위가 이렇게 되겠다. 이런 과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좀 일단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식을 1차로 바꿔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부분을 좀 표시를 해야 되겠고, 또 역시 원점 대칭이니까 이 결과 2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이 이론 정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자, 복습 철저히 잘 하시면서 의미들을 잘 파악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달라. 속도가 주어져 있다. 칠 때의 P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와, 위치를 알아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치를 알아달라면 0부터 7까지 속도를 열심히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정적분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알아봐야 되는데 0부터 2까지 그럼 이제 넓이들을 우리가 열심히 좀 잘 알아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0부터 2까지 넓이를 열심히 구하면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넓이가 여기다 좀 따로 좀 메모를 해볼까요? 자, 0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2가 되겠습니다. 자, 2부터 4까지 이렇게 또 넓이를 구하면 또 넓이가 얼마다? 넓이가 또 다시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좀 모양이 조금 색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좀 따로따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넓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에다가니까 또 넓이가 2가 되나요? 자, 그 다음은 또 넓이가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7때까지 이걸 구하게 되게 되면 이제 정적분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상쇄되고 나서 그러면 여기가 계산 결과 4가 되니까 위치가 4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 니은요.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5초 후에 출발점 위치에 있다. 5초 후요. 자,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2 상쇄되는 요 시각이라면 여기가 뭐가 되죠? 여기가 4초일 때죠. 4초. 4초일 때. 그럼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그럼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자, 어디서 바꿀까요? 자, 이곳에서 속도 자체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진행 방향을 바꾸고, 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자, 이곳에서 2초, 4초 이곳에서 지금 어떻게 되죠? 운동 방향을 바꾸겠죠. 2번 진행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기억 디귿이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이론 틀. 자, 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치는 정적분. 그 다음에 만약에 운동거리를 물어봤으면 뭘 해야 되죠? 자, 절대값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속도를.
됐습니까? 자, 속도를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넓이 적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넓이 적분. 됐습니까? 자, 이런 틀이 확실하게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운동 방향 바꾸는 것은 이곳에서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속도 바뀌는 이런 시각을 좀 찾아가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힘든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학습을 좀 잘 정확하게 진행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선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y는 이퀄 x 대칭을 한 부분들이 이제 역함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자, 역함수를 구해서 풀 수는 없고요. 이 y는 이퀄 fx하고 y는 이퀄 fx하고 둘의 이제 교점을 찾아가는 이제 만나는 점을 찾아가는 게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x하고 x하고의 교점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이제 x 제곱 x가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그럼 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자, 만나는 좌표를 좀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간다. y는 이퀄 x 이렇게 그려갈 때 자, 마이너스 1에서 근 하나 갖고 0에서 중근 갖는다.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중근의 근 하나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자, fx 그래프 모양까지는 대략적인 표시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면 이제 만나는 좌표 자체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 풀어야 될 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빼기 gx 이 부분 넓이니까 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절대값을 해서 이제 dx 이런 걸 풀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자, 이 부분을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2배 해서 fx하고 빼기 x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즉 빗금친 부분 여기 넓이를 몇 배 해서 2배를 해서 이제 구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굳이 이제 식으로 딱 멋있게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dx 이제 이렇게 쓰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해서 답을 해가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센스 있게 답을 해가면 이 부분이 1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고 아니면 직접 연산을 해서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2배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효율적으로 어떤 게 처리해야 될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적용해서 해가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계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 좀 복잡한 것보다는 우리가 좀 뭔가 좀 정보를 좀 알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풀이해서 답을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요한 이론 형태 뭐 우리가 이제 적분하는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제 역함수하고 관련한 거에는 이제 큰 틀에 대한 시험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만나는 이렇게 교점을 좀 빨리 찾아야 되겠고요. 교점 찾았을 때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자, y는 이퀄 fx 요거를 좀 이용한다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2배 하는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풀어가겠다.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좀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0인 반고무의 용기에 수면의 높이가 매초 1cm씩 일정하게 높아지도록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을 넣기 시작한 지 5초가 되는 순간 수면의 넓이 변화율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매초만큼씩 높아진다. 자, 일단은 그림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높이가 조금씩 높아져 간다. 이 부분을 이제 문자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h라고 놓는 부분들도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은 뭐로 놨냐면 그냥 h로 놔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따른 h의 변화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뭐 적분했을 때 계수까지 고려해서 그죠? 자, 굳이 t로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지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0이니까 이쪽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20-h가 되겠고 20 되겠고 r 되겠고 됐습니까? 자, 여기 좀 따로 좀 다시 좀 이쁘게 좀 써놔 볼까요? 이렇게 20r 20-h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직각이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관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r 제곱은 20제곱 빼기 20 마이너스 h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40h에다가 h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r 제곱이 깔끔하게 식어지죠. 자, 이제 수면의 넓이라는 것은 이것을 반지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 모양이 돼가는 거니까 s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파이 r 제곱이 되겠고, 그러니까 파이에다가 40h 마이너스 h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라. 그러면 시간에 따른 이제 넓이의 변화다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파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걸 미분하면 되죠. 2h 시간에 따른 h의 변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제 5초일 때라니까 이것에다 또 5를 또 대입하게 되니까 40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30파이가 나오겠다.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주어져 있고 중간에 막 수면이 막 높아져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학습 사실 조금만 해도 되는데 괜히 이제 두려움이 생겨서 못 푸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조금만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식 만들어가는 이 부분 어려운 거 아니죠? 자, 20-h 이 아랫부분 h니까 그다음 r 20 이 관계에서 피타고라스에서 이렇게 좀 식을 세워간다라는 요 관계 하나만 되겠습니다. 넓이가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s 프라임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분해서 그곳에다가 이제 5 대입했어요. 이 정도 이 식으로 이제 그냥 귀결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제발 좀 쫄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좀 자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식 만들기를 여러분들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fx와 1차함수 gx에 대해서 1차함수 알파 갖고 이게 지금 뭘 때 쓰는 거죠? 함수 값이 같고, 자 접선기를 갖다 이게 지금 접할 때 쓰는 거죠? 공통 접선. 그죠? 와,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만나겠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조금 의미를 좀 파악해주면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알파라는 어떤 점에 있어서 함수 값이 같고 gx는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값이 같고 미분했을 때 접선 기울을 갖고 이렇게 이제 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곳의 좌표가 알파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함수 값이 같아지는 이렇게 다시 만나는 이 좌표가 알파 플러스 2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려달라는 이런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오, 그렇군요. 자, 대땅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요 이쪽 좌표가 알파고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된다. 자, 이런 부분 넓이다. 좀 잘 아는 사람은 그냥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그럼 얼마가 되죠? 12분의 이 약분 되니까 3분의 4 해서 답 3분의 4예요. 이렇게 답하고 끝나면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이걸 조금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기에는 좀 그렇죠. 좀 우리가 좀 공부 좀 몇 가지들 항목들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파라는 사실 좌표도 지금 문제풀이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알파라는 좌표도 좀 사실은 구해보고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하려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문제 자체가 이 주어진 정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할 때 공통 접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루어내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새롭게 또 만나는 좌표라는 걸 알아서 맨 처음 이제 이 모양 자체가 주어진 가나의 뜻을 척이라는 것이 이 모양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새로운 이론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이론은 뭘 좀 공부하죠? 자, 우리가 3차 함수 이미 3차 함수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3차 함수 됐습니까? 이미 점 t, ft f 프라임 t 해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t점에서 그럼 y 마이너스는 f 프라임 t의 x 마이너스 t의 더하기 ft 이렇게 처리면 접선의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교점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하고 f 프라임 tx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더하기 ft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식을 좀 세워갈 수 있거든요. 자, 물론 저 이항시켜야 되는데 이항시키는 게 나중엔 의미 있는 일은 아닌데, 이항을 시킨다면 c 마이너스 f 프라임 t x 더하기 t 플러스 t f 프라임 t 빼기 ft 이꼴처럼 이렇게 3자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이미 좌표 t에서 접선을 쫙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새로운 좌표 이거 찾는 이 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저 t에서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물론 이제 아래쪽에서 다른 그림일 수도 있겠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3차 방정식 근이 이렇게 중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접하는 거니까 TT. 그 다음에 또 다른 근 하나. 이쪽에 있는 근을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근을 가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근과계수의 관계를 하게 되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 형태를 처리하게 되면 ET 플러스 이런 값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직선하고 전혀 관계없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 만나는 이 좌표라는 것은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 근 자체가. 됐습니까? 자, 지금 문제를 가서 우리 적용해 보면 요 좌표가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좌표를 그러면 문제에 적용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문제에 좀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결과가 5가 되거든요.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좌표 자체가 지금 이 알파 플러스 2라고 좀 나와 있는 걸까요? 알파 플러스 2 다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알파가 3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1이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좌표가 1이고 문제에 가서 풀어가면 1이고 그다음 이쪽에 알파 플러스 3 이 좌표는 이제 3 여기 좌표가 여기 이제 1 여기가 이제 3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였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런 이론들이 좀 하나가 관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3차 함수에서 알파 베타 혹은 또 어떤 형태가 될까요? 뭐 이런 형태 알파 베타 이렇게 이런 모양 형태 됐을 때 됐습니까? 이걸 이제 근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A의 절대값 그 다음에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된다. 뭐 이런 학습들이 좀 돼 있다면 됐습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에 빼기 한 이 새로운 함수 즉 h라는 함수의 근이 1하고 3 이렇게 되면서 1에서 이제 중근 갖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 모양 형태에서 3분의 4가 된다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뒷배경들을 조금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결합시켜서 우리가 처리를 해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fx 빼기 hx라는 gx라는 새로운 h라는 이런 함수를 만든다고 해주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뭐 이런 형태의 근을 갖는 새로운 3차 함수다 등등등등 뭐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계산 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린 이론들 됐습니까? 이 부분 우와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한 근이 이렇게 t가 되게 되면 다른 근 자체는 이렇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거라든지 자, 이렇게 되는 이런 이론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좀 잘 해야만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내에 좀 여유 있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계산 과정까지 포함돼서 업그레이드된 문제인데 자, 대신 이제 기초 학습들 평상시에 학습들이 잘 돼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문항은 16번입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fx의 절대값을 씌운 것을 gx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gx와 hx, 이 hx는 이차함수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gx가 이렇게 되면 이거 y축 대칭이 돼야 되는데 자, 3차함수를 절대값 했는데 y축 대칭이 되겠다. 좀 특이합니다. 좀 이제 알아볼 거고요. 자, gx와 hx는 또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fx 자체를 좀 대략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이게 지금 절대값에서 꺾어 올려야 되는데 대칭 구조가 되려면 이게 축을 좀 이렇게 정 가운데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꺾어져서 올라가서 이렇게 모양이 되고 이것도 이제 꺾어져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또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돼야 되겠다. 대칭 모양이 되겠다. 뭐 이런 뜻 형태로 모양이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해지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gx 그래프는 이렇게 gx 그래프가 되겠고 자, 원래 fx 그래프는 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fx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건 이제 fx 그래프, gx 그래프 됐습니까? 자, 그럴싸한 모양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꺾어져 올라갔고 이게 이제 꺾어져 올라간 이런 모양이 되겠다. 됐죠? 자, 이곳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hx가 2차함수인데 1차항이 없으니까 이게 또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려야 되는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4개의 점에서 만난다고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접하는 이런 모양 형태가 돼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4개의 모양이 만나야 되겠다. 그
큰 틀이 좀 이제 모양이 좀 완성됐습니다. 설명이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fx는 알파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원래 함수 자체가 fx가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자, 요거 요렇게 극각간 요 좌표가 이제 알파였다. 함수를 좀 알아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호호. 자, 근데 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대칭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fx 자체는 애초에 그럼 또 뭐가 되어야 되겠죠? 원점 대칭인 거여야 되겠습니다. 오호, fx가 결론적으로 원점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 fx 자체가 최고차가 1이었으니까 x 세제곱에다가 그럼 짝수 차항이 없으니까 ax 뭐 이런 모양 형태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허허, 재밌군요. 자, 이런 fx하고 gx가 그림 모양을 봐서는 이런 좌표에서 여기 좌표는 이제 t라고 하면 t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접해야 되는 그런 공통 접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ft, gt 이런 거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f'(t), g'(t) 이런 관계가 있는 걸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t 세제곱 플러스 at 하고 그러면 자, 이 함수식이 어떻게 됐었죠? x제곱 플러스 20이죠. 그럼 t제곱 플러스 20 이런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3t제곱 플러스 a하고 2t하고 결과가 같아져야 되겠군요. 자, 그럼 이곳에서 이제 a 값을 우리가 좀 얻어지니까 이거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 세제곱 플러스의 2t 마이너스 3t 제곱 t는 t제곱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개해지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겠고 2t제곱 되겠고 그러면 이거 좀 t제곱이 되나요? 2t제곱에 t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0 이렇게 처리됐던 이제 다시 이항시켜서 식을 깔끔하게 써야 되겠죠. 2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0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t 값을 열심히 좀 찾아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와, 이 인수분해가 좀 잘 될까요? 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부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럼 마이너스 2쯤 해볼까요? 약수니까 2부터 시작해야죠. 2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가 되겠고 플러스 10에다가 10 내려와서 마이너스 20이 됐습니다. 역시 감각입니다. t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t값이 마이너스 2가 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값이 지금 2t 마이너스 3t 제곱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0이 처리되네요. 마이너스 16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함수 fx 자체가 아까 x 세제곱에 ax였죠. 16x 이렇게 제곱해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극각각는 좌표 열심히 알아봐야 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16 돼서 이곳 0 되는 좌표니까 x 제곱은 3분의 16 이런 곳에서 극값을 갖겠고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에서 갔는데 자, 극소값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알파가. 자, 그러니까 알파라는 것은 루트 3분의 4 유리화를 해주면 3분의 4 루트 3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알파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분의 4 루트 3 있었군요. 이렇게 자, 처리가 됐습니다. 문제에서 맨 처음에 좀 정보를 정확하게 얻으려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도 내는군요. 3차 함수가 돼 있는데 절대값 분모를 gx라고 한다. 근데 gx가 와 이렇게 y축 대칭이 되려면 자, 알아봤더니 f는 결국 뭐가 돼야 되겠다. 원점 대칭 이런 형태가 되어야 이게 이제 꺾어져 올라가서 여기는 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됐죠. 이런 아름다운 그래서 함수식을 이렇게 넣는 과정. 이 부분이 이제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함수하고 이렇게 이제 근이 4개 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접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자, 요 접한다는 이론에서 만들어진 이런 과정.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이 이론을 이제 열심히 이제 적용해서 연산해가는 그런 형태니까. 그죠? 자, 그 부분들은 그냥 무난히 따라서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그 핵심 이론 설명한 부분 정확하게 좀 복습하려고 여러분들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도전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k값이 5, x값이 k와 k 플러스 1 사이에 이런 함수 관계식 5와 0, 1 사이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가르쳐준 건 땡큐고 자, 끝났으면 좋은데 그러나 h라는 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이런 걸 또 만족시킨다 라고 되네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hx가 fx 아니면 gx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최대값을 구해달라.
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상당히 좀 곤란한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k 값이 0하고 1 주어져 있으니까 차근차근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 fx 빼기 gx라는 함수는 자 0을 대입하니까 됐고 여기는 그럼 뭐가죠? x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생각보다 함수 지금 간단합니다. 그러면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 fx 빼기 gx는 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함수다 라고 좀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자, 요 함수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hx라는 것은 fx거나 또는 hx라는 것은 gx다라는 이런 거죠. 이런 형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프 모양을 좀 fx-gx를 조금 fx-gx 이 그래프를 좀 살짝 좀 그려보게 되면은 0과 1 사이에서는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지겠고 0, 1 되겠고 1과 2 사이에서는 또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려진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음수가 나왔다. 이런 것은 이제 플러스가 나왔다. 이런 것만 좀 기억해주면 되는 그런 함수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서 가봐야 되는데 와 이게 지금 hx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죠? 이거 fx, gx 이렇게 돼서 그럼 fx, gx를 각각 모르는데 그럼 뜻을 좀 정확하게 잘 파악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군요. 자 0부터 2까지 hx 요거에 이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부분은 일단은 범위를 0부터 1까지 hx 하고 그다음에 1부터 2까지 hx하고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나눈 이유는요, 이 함수식 자체가 좀 범위에 따라서 표현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최대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0과 1 사이에서는 fx 빼기가 이제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자, 그럼 이제 x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어서는 fx 빼기 gx 이 부분이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gx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을 이제 풀어가려면 0부터 1까지는 이제 gx가 큰 거니까 큰 식을 이제 좀 적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x 값이 또 이번에 1부터 2 사이에 있어서는 그럼 뭐가 되죠? fx 빼기 gx가 양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럼 또 뭐가 되겠습니까? fx가 gx보다 더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fx를 적분해 가면 되겠다. 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보니까 f에 대한 정보는 그럭저럭 뭔가 좀 주어져 있는데 g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gx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0부터 1 사이에. 자, 0부터 1 사이에 gx라는 부분들은 이제 주어진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gx라는 것은 뭐 하면 되죠? fx 빼기 x-1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고요. 그럼 1부터 2까지 fx는 그대로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자, 그리 되면 이 fx 부분들이 교묘하게 좀 잘 처리돼서 0부터 2까지 fx dx 빼기 0부터 1까지 x-1 d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6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6분의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6분의 2의 13에서 6분의 13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6분의 13 아이고 6분의 10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더하기해서 13이니까 19를 이제 답을 해달라 이런 뜻이군요. 오, 순간 또 열심히 풀었는데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풀긴 풀었는데 까탈스럽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제 기억하기로는 모의고사 30번 문제에서 이렇게 좀 살짝 봤던 그런 문제 형태를 조금 변형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죠. 복습 좀 철저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과정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저 범위 주어져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식을 이렇게 세워가는 부분들은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때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먼저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냥 이해 안 돼요 하고 그냥 중간에 스톱해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식을 이제 세워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h라는 함수는 뭐 이거 방정식 프리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과정 조금 이제 설명드렸는데 자, h를 구하라고 해서 구하는 부분들을 자 이제 요게 이제 센스 있게 좀 처리해 간 거죠. 왜냐하면 f하고 g 사이에 이런 관계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으니까 범위에 따라 나눠져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최대를 구해간다라는 이런 관점을 이제 어떻게 좀 잘 적용해 가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 이제 양음 이론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이 부분을 이제 처리했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됐습니까? 여기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G가 더 큰 거고 이때는 또 F가 더 큰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잘 이용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함수식을 이제 F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G를 소거한 형태로 이제 표시했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 이제 이렇게 또 제시한 부분 이제 관여되어 있는데 자, 문제의 취지랑 좀 연결시켜가면 자연스러운 풀이가 또 연결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큰 흐름틀 살펴보니까 또 그럭저럭 또 할 만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 제가 설명한 부분 좀 도움을 받으셔서 자, 다시 한번 좀 도전해서 여러분들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그 모의고사 30번 정도에서 변형시킨 뭐 그런 문제 형태니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연속일 때 상수 a 값과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 자, 연속이다라는 내용 가지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네. 와, 이 서술형이니까 좀 그럴싸하게 써야 되죠. 그렇다면 식이 이제 1에 대해서 나눠져 있으니까 리미트 x 값이 1로 접근해 가는 건데 자, 1에 좌극한. 그러면 리미트 x 값이 1로 접근해 갈 때 우극한. 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죠. fx 이렇게 돼 있을 때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연속에 대한 개념이니까 자, 그럼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은 1보다 작은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작을 때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곳에서 1로 접근해 가면은 2-4 처리해주면 되겠고 저 이쪽에서 1로 접근해 가면은 2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이제 -4 이렇게 기억을 나오면 자, 하나는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그렇다면 그 다음 적분 들어가야 되겠죠. -1부터 2까지 fx dx를 구해달라. 근데 이제 함수식이 1을 중심으로 좀 달라져 있으니까 -1부터 1까지 fx 이때 이제 1보다 작을 때의 함수니까 2x 세제곱 -4x d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더하기 1부터 2까지 이때는 이제 2x 4 dx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근데 전부 다 홀수차가 되니까 가볍게 0 된다고 이렇게 표시해 가는 게 또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x 처리해 줬고요. 1부터 2까지 접근하면 되겠죠? 자, 2 대입하니까 4-8 처리가 돼 있고 마이너스에 1 대입하니까 1-4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4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니까 최종 적분 결과는 얼마? 정적분 결과는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서술형이라서 뭐 리미트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연속일 때 이런 부분 좀 보여야 되겠죠? 아, 이게 좀 그냥 실제 풀이는 그냥 대입해서 그냥 가볍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자, 서술형이니까 이런 부분들 쓰는 거 잊지 말고 좀 잘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연산 과정은 이제 범위를 나눠서 가는 건데 이제 이 부분들이 가볍게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도 좀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론 파트 부분은 이게 뭐 좀 홀수차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산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산수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유념해서 풀면 자, 좀 어느 정도 좀 쉽게 답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0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p 시각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A에서 처음으로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위치가 서로 어떻게 되는데 위치가 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2t 제곱 -4t 이런 부분들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0 이 부분도 적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dt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0부터 x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적분을 좀 열심히 좀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적분해서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x라고 쓸까요? 아이, t로 하죠. t로 그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t 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t 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항시키니까 t 세제곱 이쁘게 됩니다. 그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넘기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t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0t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t에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t 값은 5초일 때, 사실은 뭐 5초일 때 한 번밖에 없는데요. 0초 출발할 때니까 그렇고 마이너스 초는 말이 안 되고요. 자, t는 a에서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이렇게 되는데, 출발한 이후 때는 5초일 때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사실은 그냥 인테그랄 이 부분보다는 그냥 부정적분해도 되는 거죠. 부정적분해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적분상수 c 부분이 이제 원점을 출발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될 일을 공연스레 이제 인테그랄까지 해서 이제 적분 구간처럼 괜히 너무 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냥 부정적분해도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고 수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한 변 길이가 6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그림과 같이 세 꼭지점 주변에서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접힌 부분을 이제 우위로 세워서 기둥을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부피 최대값을 구해가는 과정을 만들어 달라. 자, 저는요 요렇게 잘라낸 이 길이를 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빼니까 6-2x 이렇게 길이가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이 부분을 뭐가 되죠? 이렇게 좀 다시 정삼각형이 되죠? 자, 그럼 부피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피식은 자, 정삼각형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에 한 변 길이가 6-2x니까 2x의 제곱 되겠고, 이제 높이 높이 부분을 구해놨어야 되는군요. 미리 구해놓을 걸. 자, x 되겠고, 여기 가운데 잘라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30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각도가. 그러니까 삼각비 관계에 의해서 직각이니까 이게 이제 루트 3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구했습니다. 이제 높이를 갖다 이제 루트 3분의 1 x 이렇게 좀 써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이제 루트 3이 약분해서 지워지고, 오호, 여기서 이 공통으로 꺼내면 또 제곱해서 4에서 약분됩니다. 와, 식이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딱 됐습니다. 이런 함수가 되겠군요. 자,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어차피 최고차가 양되는 모양이니까, 그죠? 오호, 최고차가 올라가서 이렇게 중간 이런 형태군요. 0하고 3. 야, 그러면 이거 뭐 알고 풀어야 되겠네요. 여기 잡혀 이거 여기 이 꼭대기가 이제 1되는 1에서 최대가 되겠군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곧바로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이제 이걸 미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미분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을 그냥 전개의 식을 좀 아예 써놓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x 제곱에 x 세제곱 그 다음에 6x 제곱 플러스 9x 이렇게 해서 미분하는 게 더 빠르겠죠.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x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4x 플러스 9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극각 가는 좌표가 1, 3 이렇게 돼서 여기 좌표가 1, 3이니까 1에서 최대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 이제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해 보니까 최대일 때 최대 부피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볍게 4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4라고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을 세워가는 과정만 조금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학습을 한다면 자, 무난한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x 그래서 관계에서 이걸 미리 구해놨어야 되는데 높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밑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형태에서 밑넓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피식 되겠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좀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인데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이렇게든 식을 세워가는 이 절차 이 부분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자신감을 우리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수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모의고사 문제들이 몇 개 실려 있어서 뒤쪽 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길 바라면서 자,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